새벽 5시, 박철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깼습니다. 72세의 노인에게 새벽잠은 사치였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철수는 발밑에 놓인 물건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수수한 꽃다발과 도시락이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급히 복도로 나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이른 새벽의 복도는 조용하기만 했죠.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 30대로 보이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철수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어요. 거기 잠깐만. 철수가 소리쳤지만 남자는 재빨리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철수는 황급히 뒤를 쫓으려 했지만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벽을 짚으며 멈춰섰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지 벌써 일주일째였어요. 매일 같은 시간, 똑같은 방식으로 누군가 선물을 두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이제는 불안했어요. 철수는 도시락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식탁에 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죠.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까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문득 3개월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4층 법정, 판사가 이혼 판결문을 낭독하던 순간이었죠. 50년을 함께 산 아내 박순자는 끝까지 철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장남 지훈과 딸 미선은 어머니 양옆에 앉아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으로 쏘아봤습니다. 순자 측 변호사 김정민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피고는 50년간 가정에 무관심했고 경제적 기여도 부족했습니다. 철수는 그 말에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50년을 매일 잔소리와 무시로 살았소.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명령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이혼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죠. 철수는 구로구의 이 좁은 원룸으로 이사왔어요.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짐을 나르는 동안 옆집 최정숙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새로 이사 오셨어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우리 노인네들끼리 서로 챙겨요. 철수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저녁 처음으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자유의 맛이라고 생각했지만 텅 빈 방에서 혼자 먹는 식사는 쓸쓸했어요. 철수는 도시락 뚜껑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철수는 동네 목욕탕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목욕탕에 가는 게 유일한 외출이었죠. 원룸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두고 가던 그 남자였습니다. 옆에는 30대 여자가 함께 서 있었죠. 철수는 경계하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남자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 아내 이지현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보험이면 필요 없고 종교도 안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민주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철수는 무심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졌죠.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미영, 50년 전 첫사랑의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게 어디서 난 거요?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가 제 어머니입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6개월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제 친아버지라고요. 철수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 지금 사기치려는 거요? 사기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민주는 흰 봉투를 꺼내 철수에게 내밀었어요. 옆에 서 있던 지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임신 6개월쯤 되어 보이는 배였죠. DNA 검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제 명함입니다. 민준이 명함까지 내밀었어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죠. 당장 돌아가시오. 나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오. 철수는 황급히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철수는 방에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편지 봉투를 식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죠. 미영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결국 서랍을 열고 편지를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지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영의 글씨체는 또박또박 정성스러웠어요. 철수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철수는 글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후 제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집안의 압력으로 선을 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연락하면 당신 인생이 망가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준이를 키우며 단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요. 철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제가 떠나기 전 민준이에게 친아버지의 존재를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편지 끝에는 미영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만약 그때 미영이 연락했다면 모든 게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준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번에는 황급히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오늘은 서류를 가져왔어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DNA 검사 의뢰서, 미영의 사망진단서, 그리고 민준의 출생신고서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면 모든 게 확실해질 겁니다. 철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알겠소. 병원에 가보겠소. 이틀 후,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박수진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면 됩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아침마다 도시락이 현관 앞에 놓였어요. 이번에는 지연이 쓴 손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세요. 최정숙 할머니가 복도에서 철수를 만났습니다. 요즘 매일 누가 음식 갖다 주던데 좋으시겠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수와 민주는 나란히 병원 진료실에 앉았어요. 박수진 의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99.9%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민준이 철수를 껴안으려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몸을 피했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50년이나 지나서.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소. 철수는 민준을 남겨둔 채 진료실을 나갔어요. 민준은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철수는 낮잠을 자다 거친 노크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아버지, 문 열어요. 장남 지훈의 목소리였어요. 철수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과 딸 미선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죠.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 다 났어요. 낯선 남자가 아버지 찾아다닌다고요. 지훈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조사했어요. 강민준이라는 남자 맞죠?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숨겨둔 사생아가 있었다니.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알아요? 미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몰랐던 일이다. 50년 전 일이야. 50년 전이든 뭐든 이제 와서 나타나 유산 노리는 사기꾼 아닙니까? 지훈이 팔짱을 끼며 냉소를 지었죠. DNA 검사까지 했어. 내 아들이 맞아. 철수의 말에 미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말 미치겠네. 우리는 뭐예요? 방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철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순자였어요. 아이들한테 들었어요. 그 남자가 정말 당신 아들이에요? DNA 검사까지 했소. 사실이요. 전화 너머로 순자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50년이 뭐예요? 나는 뭐였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몰랐던 일이요.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뚝 하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철수는 동네 중국집 행복반점에 갔어요. 혼자 짜장면을 주문하고 앉아 있는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드님이세요? 닮으셨네요. 식당 주인 김영자가 반갑게 말했어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철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지훈과 미선이었어요. 당신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뭐 하는 거요? 경찰 불러요, 미선아. 사기꾼 신고할 거야. 그만해. 철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치매 검사 받으세요. 그 말에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아버님께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너희들 다시는 보지 말자. 철수도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아침마다 놓이던 도시락도 사라졌어요. 철수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맛도 없고 김치도 시큼했어요. 어느 날 저녁, 철수는 방 정리를 하다가 민준이 두고 간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을 열자 작은 노트 한 권이 나왔어요. 무심코 펼쳐본 철수는 첫 페이지를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1990년 3월 15일, 민준이가 태어났다.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 미영의 육아일기였어요. 철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민준이가 처음 웃었다. 철수 씨를 닮아 눈웃음이 예쁘다. 일기 곳곳에 철수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원망은 단 한 줄도 없었죠. 오늘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피부 미용실 일이 힘들지만 아들을 위해 견뎌야지. 대학 등록금을 모으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철수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미영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정숙 할머니였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됐어요. 할머니가 과일을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할머니를 방으로 들였어요. 할머니,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철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으로 찾아온 자식을 거절하면 후회합니다. 제가 그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자식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혼자 살아요. 그게 제일 외롭습니다. 할머니가 나간 후 철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자 철수는 서랍에서 민준의 명함을 꺼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민준은 받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철수는 민준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강민준 씨 찾아왔는데요. 경비원 한태식이 말했습니다. 강민준 대리요? 사흘 전부터 출근 안 하시던데요.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철수는 포털 사이트에서 민준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SNS 계정에서 아파트 이름을 찾아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호수를 알아낸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지연이 놀란 얼굴로 나타났어요. 아, 아버님. 민준이 있소? 거실 소파에 민준이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며칠 전부터 이렇게 됐어요.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미안하오. 철수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장 병원 가야겠소.
택시 불러요. 셋은 함께 근처 중앙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 담당 의사 정민호가 민준을 진찰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성 위염이네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집에서 쉬면 돼요. 민준이 거절하려 했습니다. 안 돼. 입원해야 해.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다 낼 테니 걱정 마. 철수는 지연에게 자신의 카드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지연이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민주는 일주일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했어요. 제가 너무 늦게 마음을 열었소. 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이는 원망하러 온 게 아니에요. 가족이 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지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철수는 지연의 배를 바라봤어요. 일주일 동안 철수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죽을 사다 주고 오후에는 과일을 깎아줬어요. 민주는 점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철수는 민준과 지연을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셋이 함께 섰습니다. 민준아, 앞으로 자주 보자. 철수가 민준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버지.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 철수가 처음으로 민준을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우리 가족 사진 첫 장이에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철수도 따라 웃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11시 철수의 휴대전화가 급하게 울렸어요. 아버지. 지연이가 진통을 시작했어요.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알았다. 내가 지금 갈게. 철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겨우 택시를 잡아 타고 삼성서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좀 가주시오. 손자가 태어나려고 해요. 병원에 도착하자 민준이 산부인과 분만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달려와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1시간 전에 들어갔는데. 괜찮을 거야. 앉아서 기다리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분만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분만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 김미경이 하얀 담요에 쌓인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산모도 건강하세요. 할아버지이시죠? 안아보시겠어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품에 안겼어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철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고맙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되게 해줘서. 회복실에서 지친 얼굴에 지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수고했소. 정말 수고 많았어. 아버님, 아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지연이 부탁했습니다. 강시원이 어떻겠소?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요. 좋아요. 그때 지훈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축하한다. 그동안 미안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진짜 가족을 원한다는 걸 확인했어. 내가 너무 의심했다. 너희 둘이 형제야. 앞으로 잘 지내거라. 철수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도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애기 좀 볼게요. 어머, 정말 예쁘네. 민준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명절에는 함께 지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퇴원 후 철수는 민준 가족을 자신의 원룸으로 초대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작은 가족의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철수는 민준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소풍을 즐겼습니다. 돌이 지난 시원이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고, 철수는 손자의 손을 잡고 산책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정말이요? 축하하네.
아버지 덕분에 완전한 가족을 이루었어요. 민준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지훈과 미선도 각자의 가족을 데리고 한강공원에 합류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이 함께 놀며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죠. 순자도 나중에 도착해 시원이를 안아보며 예쁘다고 칭찬했어요. 우리 손주 정말 귀엽네. 순자와 철수는 벤치에 앉아 지난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이혼이 서로에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철수 씨가 이제는 진짜 행복해 보여요. 50년을 함께 산 것도 의미가 있었소. 고맙소. 두 사람은 원망 없이 평화롭게 대화를 나눴어요. 해질녘 철수는 민준, 지훈과 함께 강변을 걸으며 세 아들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지, 가운데 서세요. 지훈이 말했어요. 철수는 두 아들 사이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최정숙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다음 주에 같이 밥 먹어요. 원룸에 도착한 철수는 창가에 앉아 가족들과 찍은 사진들을 벽에 붙였어요. 민준 가족, 지훈 가족, 미선 가족, 그리고 순자까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혼으로 얻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수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